안녕하세요. 워킹코리아입니다. 요즘 무더위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지요? 이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영화가 있으니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애니메이션이고 K-팝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전통 문화를 적극 반영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다 보니 어디서 촬영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워킹코리아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촬영지 두 곳을 소개해드리고 극중 주인공인 루미와 미라가 사용한 검수를 재현한 공연이 있어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K-팝 데몬 헌터스를 다시 보신다면 영상에 나온 곳이 이곳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으니 저는 직접 발로 걸으며 배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찾아가 볼 곳은 낙산공원입니다. 여기는 루미와 진우가 서로 만나 지나가던 할머니로부터 팔찌를 구입해 진우가 루미에게 선물하는 곳으로 실제 장소와 매우 유사하게 영화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낙산공원부터 오늘의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낙산공원은 서울시 종로구 낙산 사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 10분 정도 오르막길을 걸어가면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지만 오늘은 너무 무더운 관계로 서울 지하철 1, 6호선 동묘의 앞역 10번 출구에서 종로 3번 마을 버스를 이용해 공원에 도착하기로 하였습니다. 낙산은 그 생김새가 낙타의 등과 같다고 하여 낙타산이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에 걸쳐 위치한 이곳은 서울의 내사산 중 가장 낮은 산이지만 그 어떤 곳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곳이 바로 루미와 진우가 만나서 지나가던 할머니로부터 팔찌를 사게 된 곳인 듯 합니다. 한양도성의 성곽과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실제 영화의 장면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러면 낙산공원의 성곽길을 걸으며 영화의 배경이 이런 곳이었겠구나 하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낙산공원의 역사는 서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며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서울 시민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을 둘러싼 중요한 방어선이자 한양 도읍을 지키는 내사산 중 하나로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내사산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낙산은 도읍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길지로 여겨졌으며 이는 한양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과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돌담과 그 위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의 돌들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성벽을 이룬 모습은 수많은 백성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조선의 수도를 지켜냈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산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의 국운이 기울고 이어서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낙산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란민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비탈진 산자락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며 달동네를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 낙산은 가난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의 애환과 희망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은 당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공동체의 따뜻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낙산은 서울의 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증인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서울시는 낙산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단순한 철거와 재건축이 아닌 낙산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 아래 낙산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민들의 터전이었던 낙산 아파트와 주택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현재의 낙산공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넘어 서울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낙산공원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여유를 선사하고 미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과거 서울 시민들의 삶의 흔적과 그들이 지켜온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동시에 현대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산공원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서울 한양도성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한양도성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에워싸던 총 길이 18.6km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성곽입니다. 현재 약 12.3km가 남아있어 과거의 웅장함을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도성은 단순한 방어시설을 넘어 조선의 건국 이념과 건축 기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산공원 구간은 한양도성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해화문에서 시작하여 낙산공원을 지나 흥인지문까지 이어지는 약 2.1km의 이 길은 난이도가 하루 분류될 만큼 비교적 완만하고 걷기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성길의 다른 구간들과는 달리 성곽길 바로 옆으로 아기자기한 주택가와 이화동 벽화마을이 펼쳐져 있어 독특한 정취를 선사합니다. 성곽을 따라 걷는 동안 고즈넉한 돌담길과 함께 현대 서울의 일상이 어우러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성곽길 위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골목길에서 풍겨오는 정겨운 냄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의 다채로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성곽 너머로는 저 멀리 남산타워가 우뚝 솟아있고 그 아래로는 빌딩 숲이 빼곡히 들어선 현대적인 도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낙산공원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해 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성곽을 따라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불빛으로 수놓아진 성벽은 밤하늘 아래 더욱 빛나며 도심의 불빛과 어우러져 로맨틱하고 웅장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서울이 가진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곳의 야경도 영상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낙산공원을 지나 발걸음을 옮기면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골목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특정 이름으로 불리는 거대한 카페거리라기보다는 이화동과 대학로 인근에 특성상 예술적인 감각과 개성이 돋보이는 작은 카페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여 아늑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 카페,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 채워진 작은 갤러리 카페, 혹은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루프탑 카페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공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양도성길을 걷다가 잠시 쉬어가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울 도심 속 작은 여유와 함께 예술적 영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지붕들과 그 너머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낙산공원과 이화동 벽화마을 주변에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카페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양도성길을 따라 동대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낙산공원에서 시작된 성곽길은 점점 더 도심 속으로 이어지며 주변 풍경도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한적했던 공원과 정겨운 주택가에서 벗어나 점차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성곽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제부터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마다 자주 등장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남산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날이 덥고 습한 관계로 동대문에서 남산타워로 가기 위해 저는 또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동대문 종로 종부새마을 금고 버스 정거장에서 420번 버스를 타고 국립극장 반얀 트리호텔 정거장에서 영일비 버스로 갈아타면 손쉽게 남산 서울 타워버스 정거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에어컨이 벌써부터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만원 버스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K문화의 인기가 높아서인지 승객들의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7분 정도 올라가야 남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걷기에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남산타워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2시를 넘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었지만 관광객들이 남산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3시부터) 전통 공연이 시작되는데 스태프들이 준비 중입니다. 그럼 남산 정상에서 보는 서울 시내 모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사대문안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구름이 군데군데 끼어 있지만 시계가 좋아 저 멀리 북한산과 수락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더 청명한 하늘과 겨울의 남산을 보시고 싶으시면 위에 태그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서울타워 전통문화 공연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물놀이를 감상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나레이션 없이 자막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기 중에서 본국검입니다. 본국검은 속칭 신라검 또는 신검으로도 불리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검법으로 신라시대 화랑인 황창랑의 검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This is Honggukgom, also commonly called the Shilla sword or the Shingom sword. This is a unique sword technique of our country that originated from the sword dance of Hwangchangrang, a Hwarang of the Shilla dynasty. 공연장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붉은 산은 관람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장산입니다. 무예 24기 중에서 귀창입니다. 귀창은 길이가 짧아 단창이라고도 불리며 군의 이동 시 기창수가 진의 이동을 담당하였습니다. 깃발이 달려있어 부대를 구분하고 신호를 보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This is the gichang. The gichang is also called a short spear because it is short, and the gichang-su was in charge of moving the formation when the army moved. It was also used to distinguish between units and send signals because it had a flag attached to it. 무예 24기 중에서 장창입니다. 장창은 길이가 1.5천, 즉 4.60m이며 창무 중에서 가장 길어 기마병을 상대하고 진법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This is the Changchang. At 4.6 meters in length, Changchang is the longest spear and was used in battle formations and against cavalry. 무예 24기 중에서 쌍검입니다. 쌍검은 일반적인 검보다 짧은 두 개의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This is Sanggom, also known as the twin swords, are shorter swords that allow for versatile attacks and defenses in confined spaces. 무예 24기 중 쌍수도입니다. 쌍수도는 길고 큰 칼입니다. 한 손은 날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두 손을 사용하여 휘두를 수가 있었고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This is Sangsudo. This double-edged sword is a long, large sword. One hand can hold the blade, so it can be wielded with both hands, and is extremely powerful.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선 22대 왕인 정조대왕이 정립하였고 또한 정조대왕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령의 무사들이 익히던 조선시대 군사무예인 무예 24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도입니다. 월도는 칼날이 초승달에 닮았다고 해서 월도라고 부르며 자루가 긴 장도로서 전투 시에 칼을 상대하기에 매우 활용적이었다고 합니다. This is Waldo, named for its crescent-shaped blade. Waldo is a long sword with an extended handle, effective in sword combat.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흥미진진한 전통무예 공연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산타워를 둘러보겠습니다. 편의점과 2층에 와인 팝업 스토어가 보이네요. 머리를 들어야 타워의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산타워 주변에 유명한 사랑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난간도 보입니다. 계속 위를 보게 되네요. 지금 보시는 뷰는 남산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뷰입니다. 롯데타워, 한강, 청계산, 관악산 등이 보입니다. 그럼 남산타워의 남쪽 면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유리로 만든 안전펜스가 탁 트인 전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산타워의 전망대에서는 서울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으며 맑은 날에는 인천 앞바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특히 아름다워 많은 연인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타워 내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기념품 샵, 그리고 사랑의 자물쇠를 거는 공간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합니다. 또한 남산타워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등장하여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여신 강림, 영화 부산행, 마스터 등 다양한 작품에서 서울의 상징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남산타워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서울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서울을 나타낼 때 남산타워를 자주 보여주었고, 사자보이스가 사람들의 영을 빼앗기 위해 남산타워 옆에 있는 공연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실제 스테디움 모양의 야외 공연장은 남산타워 옆에 없습니다.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는 서울을 방문하는 연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명소입니다. 이 자물쇠 문화는 남산타워 전망대 주변에 끝없이 펼쳐져 있어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인 광경을 선사합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처음으로 남산에 자물쇠가 등장한 기록이 있으며 이후 점차 많은 연인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맹세하는 상징으로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산의 봉수대, 팔각정, 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한양 도성길을 따라 남대문 방향으로 남산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산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가 올라오고 있네요.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5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단풍을 감상하고 싶네요. 다시 한양도성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성곽 아래 펴있는 원추리와 남산타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실제 배경을 찾아 길을 떠나봤습니다. 낙산공원의 아름다운 성곽과 남산타워, 그리고 남산 팔각정에서 펼쳐지는 사물놀이와 전통무예 공연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